최근에 들었어요. 한국당에 대한 언론들의 비하가 거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전부가 한국당을 동네 북처럼 패게요. 한국당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런 배경에 지금 안철수의 등장도 또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이 중앙일보 이 칼럼을 보면 보수 칭호가 부끄러운 콩가루 제1야당 이래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를 서울시장으로 전략 공천한 게 진심일까? 아니면 정치 팔단 박지원 예언대로 안철수와 묵시적 단일화를 위한 소모적 카드로 김문수를 내세운 걸까? 한국당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진심일 가능성이 있는데 절반의 진심이다. 그래서 홍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김문수를 보낸 게 아니라 그의 완주를 전제로 홍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 지지율로 봐서는 이 수도권 지지율 특히 볼 때 한국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로서는 안철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게 낫고, 그래서 안철수가 시장이 되면 홍 대표한테는 악몽이 된다. 그래서 안철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홍준표가 김문수를 후보로 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안철수는 만약에 당선이 되면 순식간에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될 거고, 또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대신 보수의 중심이 될 거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는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한국당이 미래당한테 흡수될 수도 있다. 사실 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대선 후보가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당으로 사람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이적행위라도 보수표를 갈라먹어서 안철수 당선을 막아서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표를 가를 후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이게 김문수다. 그게 홍준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가 유력한 카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그 2년 전에 대구에서 이 진박을 자처하며 공천에 매달렸다가 김부겸이한테 지는 수모를 겪었고, 이후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반대를 외치면서 극으로 치달았고, 이 때문에 안철수와 김문수의 이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김문수는 본인이 서울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되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다시 회생을 할 수도 있으니 지금 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가드를 물었을 거다. 그래서 야권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대선 후보가 없어야 될 상황에서 자기가 즉 당권을 쥐고 있다가 대선 때 가면 또 대선 후보가 되려면 김문수가 좋은 카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홍준표는 돌았고 김문수는 또라이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지쳐서 서울시장 선거의 심판을 벼르는 그런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정권 견제라는 어떤 야당의 본연의 사명보다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홍준표는 김문수를 내보내서 완주시켜서 니 죽고 내 죽자라는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당을 보면 가관인데 지방선거는 지는 게 좋고, 왜? 확 져버려야 이제 홍준표 쫓아내고 또 비주류가 차지하거나, 안 그러면 지방선거가 차라리 져야 국민들이 이제 야당 없어지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한 2년쯤 지나면 2020년에 총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야당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된다. 또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또 실수도 하고 무너지고 있을 거고, 그때는 야당 지지 심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저거가 출마하는 거 아닌 마당에야
확 져버려서 총선 때 이기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당권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당권은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는 당권이기 때문에 비홍준표계는 홍준표를 쫓아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는 거고. 그러면 홍준표는 선거에 패배하면 일단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해서 당권을 차지할 거라고 또 배운다는 거예요. 참 몰아내는 쪽이나 또 다시 당권 출마한다는 사람이나 정말 어지간한 사람들입니다. 황당하지만은 이 홍준표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보수 전체가 패배했다고 그렇게 책임론을 일축하고 대안이 없으니 내가 그래도 자기 대안이다 하면서 또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홍 대표는 당협위원장을 본인부터 맡고 자기 사람을 꾸준히 심어서 지방선거 공천도 사천 논란이 이룰 정도로 척건들을 꼽아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당의 물갈이를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홍준표 당이 그 준표당이다. 한국당이 아니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 같은 거는 아예 열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같은 부분이 김태호 갖다 들이밀고 김문수 갖다 들이밀면서 그냥 홍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은 지방선거에 지어도 또 대표가 되어가지고 2020년 총선에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나간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지지율 20%도 안 되고 유력한 대선 후보도 없고 그 밥에 그나물이면서 집구석 싸움만 하는 이 야당이 여당한테는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어제 조선일보는 공동묘지 같다는 어느 당 하면서 한국당이 이 어떤 모임에 가니까 화제에 올랐는데, 지지율 여당의 4분의 1인 이 야당이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내세우는 사람으로 지지율 4배를 넘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한 사람이 공천이 이렇게 되는데 초재선이 입을 쳐다물고 조용히 있다. 즉 정풍운동이니 이런 걸 안 버리는 것도 신기하다라는 거고. 어느 당이나 초재선이 항상 신선하게 당에 잘못 갈 때는 바람을 일으키고 연판장을 돌리고 서명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했죠. 과거에 야당 민주당 60, 70년대의 민주당은 그런 게 굉장히 셌고, 제가 정치할 때도 초재선이 굉장히 이 지도부를 들고 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초재선도 없고 완전 공동묘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진짜 문제는 홍준표나 지도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소식도 없는 초재선 의원들이 문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지도자가 이런 썩어 문드러진 결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부딪힐 의사도 없이 조용히 국회의원만 시류에 따라 되는데 붙어서 해먹을 사람. 박근혜 때는 진박이라 했다가 홍준표가 되니까 친홍이라 했다가 요렇게 옛날에는 또 친이라 했다가 시류에 따라서 요리조리 줄 서는 인간들이 지금 한국당의 전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전문성이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느냐. 유일하게 있는 거는 돈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고는 홍 대표는 6석 했는데 영남에서 마지막에 보수 붐이 부르면 영남 5개는 먹고 충남 정도 먹으면 6개가 된다 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5개라고 하면 영남만 하느냐 욕 들을 거니까 이제 6개로 했는데 자기로서는 최대한 꼼수를 쓴 목표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 사라져버린 상황, 민주당이 공천 때인데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게 지금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당은 한국 정치의 후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후진은 뒤로 가는 건데 이미 뒤로 가서 절벽에서 떨어졌으니까 한국 정치의 자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한국당의 형태로 지금 미래가 있겠느냐 참 걱정입니다. 저는 한국당 욕을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정당들이 어쨌든 현 정권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해줘야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질려서 한국에서 손을 털고 나가지 않는 희망이라도 보고 미국도 버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니 홍 대표가 지난 대법원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참 원모 심려가 있었구나, 누군가에. 이런 생각까지, 좀 불순한 생각까지 슬쩍 드는 게 제 상황입니다. 그럼 안철수가 이번에 이제 그러면 한국당도 김문수를 내고 박원순이 저쪽에 된다. 혹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박원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 안철수가 박원순을 살려준 겁니다. 안철수가 안 나왔으면요, 저쪽에는 누가 나와도 100% 되니까 박원순을 또 바꾸려고 시도도 있었을 건데요. 안철수가 나왔기 때문에 현직 박원순이 그래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박원순, 김문수 요렇게 선거가 진행이 되면 그 외에 뭐 군소 후보가 한둘 있다 하더라도 별 변수는 안 될 거고요. 그건 뭔가 하면 둘이 합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한 6, 7%, 한국당 지지율이 15에서 한 17, 8% 될 건데 잘 봐줬어요. 그러면 둘이 합쳐봤자 최대치로 25%가 안 되는 정당이 50% 되는 정당과 표를 나눕니다. 자, 김문수는 골수 우파표는 그래도 다 받겠죠. 그리고 안철수는 또 남은 좀 중도 보수부터 온건 보수, 한국당의 질린 보수 정도 표를 조금 받겠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60, 35, 1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자, 그러면 안철수는 뭘 노리냐? 자, 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같이 죽자라고 안철수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영남에도 바른미래당 후보를 내면 이제는 홍준표가 급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어째 그러느냐? 부산에도 후보를 냅니다. 좀 개혁적인 후보를요. 그 다음에 경남에도 내고 대구도 내고 그 다음 경북도 내고 울산도 내면 영남에서 그 후보들이 5에서 10%만 먹어가도 지금 이 부산, 울산, 경남은 한국당이 그래도 지금 힘이 차서 바등바등하게 질 가능성이 높은 데인데 거기서 또 보수에서 한 명이 나와가 5에서 10%씩을 먹어가 버리면 이제 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안철수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면 안철수나 유승민이가 머리가 돌아간다 하면 부산, 울산, 경남에 돈을 좀 대주더라도 그럴싸한 후보들을 그래도 간판이나 이름이 조금 있는 후보들을 하나씩 내버리면 이제는 거기서 또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같이 죽어버리면 17대 빵이라는 스코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한 2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대구, 경북만 2개 이기고 15대 빵이 되면 홍준표 다시 그만두고 나가서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면 출마 못하지요. 자, 그러면 안철수는 뭐 한국당이고 뭐 바른미래당이고 어차피 다 지는 선거에 내가 서울에 가서 그래도 나는 나섰지 않느냐, 30% 이상 득표를 했다 하면 이제 유승민은 선거 졌다고 물러나야 될 거예요. 박주선 유승민은. 그러면 안철수가 이제 그 다음 지도부는 내가 하겠다. 나는 그래도 고생해서 싸웠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를 자기가 들고 와서 끌고 가는 거다. 그러면 한 30 몇 프로만 득표해도 자기 후보로서 내가 제일 유력하지 않냐. 수도권에 명함 하나 낼 놈 있냐. 내 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건데요. 이제 이 홍준표가 김문수 내어서 안철수 죽인다면 안철수는 이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제 영남에다가 후보를 내어서 한국당 후보를 죽이는 일이 서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둬도 숨도 못 쉴 두 사람이, 두 정당이 이젠 서로를 죽여가지고 다 죽는 양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꼬라지를 안 보려면, 이래도 선거 끝나면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면 출마하는 게 안 쫓겨나는 거라 해서 홍준표부터 다 나와라. 그러니까 홍이 다시 경남지사로 가든지 부산시장으로 나오든지 또 유승민이가 경기지사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한번 이렇게 좀 여기서 잠시 죽는 정치를 한 뒤에 이제 이 지자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야당의 지도부들이 자기를 죽이고 저렇게 몸을 던지구나 이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정치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딱 지 증거만 가지고 이 와중에도 양보를 하거나 승부수를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지금 지자체 선거의 최종 승자는 제가 볼 때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행태로든 한국당이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크고 강경 야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먼저 무력화되고 안철수가 조금 떠오르는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겁니다. 안철수하고는 정치를 오래 해서 언제든지 끄집어내거나 좀 어떻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이 보수의 기반이 약한 안철수가 더 쉽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그러니까 지지세도 약하고 대중적으로는 지지가 좀 있지만 밑에 받치는 지지 기반이나 당세가 약한 안철수가 이렇게 야권에 어느 정도 살아있고 한국당이 더 무력화돼서 콩가루 집안으로 가버리는 것이 이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훨씬 쉽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은 지금 어떻게 해서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때요. 다음 총선 전으로 해서 야권이 완전히 물갈이가 되고 이렇게 이 전체가 인물 수혈도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인물 수혈을 해도 똑 지 같은 놈을 갖다 놓거나 위험한 사람은 절대 안 갖다 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 체질을 못 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이니까 다음 총선쯤에 그 다음에 대선을 겨냥을 해서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있고 야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새로 좀 몇 사람 등장이 되어서 야권판을 다양하게 좀 휘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지자체 선거나 다음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대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지자체 선거만 끝나면 선거에 또 이기겠지만은 압도적으로 야권이 지금 여권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봐요. 총선까지 가지 않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좀 무너져 가면 야권이 잘하면서 총선부터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야권 자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야권은 뭐습니까? 정의당이나 평화당은 빼고요. 그건 여권에 이중되니까 야권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두 개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데요. 이 야권을 어떻게 청소하고 정리할 거냐. 그렇다고 야권 밖에 있는 장외 보수에서 그럴 만한 인물들이나 인맥들이나 자질이 있느냐. 그것도 또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팎에서 지금 이 야권에 큰 문제가 부딪혀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매기처럼 그야말로 홍꼼수, 예? 그리고 또 저기 안 아바타 이 둘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와갖고 매기가 이 둘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잡아먹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이 둘이 정신을 차려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야당의 미래 대권 주자가 안철수, 홍준표 정도를 가지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들을 제키고 또 새로운 무슨 유승민이 이 사람 이번에 안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볼 때 틀렸다고 봐요. 그러면 한국당에 또 누가 있느냐? 김무성이 아이고 그 뭐 벌써 흘러간 물이고요. 없어요. 이쪽 저쪽 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야권의 정치판이 거의 무너졌으니까 이럴 때 그럴싸한 새 인물이 나타나서 야당의 판을 싹쓸이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혐오스럽다 하더라도요, 외부에서 이런 충격이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저런 지금 빤한 인물로 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를 하더라도 저들이 또 정치 공작을 벌이고 하면 또 다음 대권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야권에서 신선한 새로운 흐름이 지금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보수 지지층들이 너무요, 이름을 보고 사람을 찍지 말고 자기 총선이나 또 자기 대선 주변에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보수 정당이라도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를 두고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우파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이 성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제대로 된 우파 파퓰리즘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 썩은 보수 기득권을 청소하겠다라고 하고 또 썩은 종북 여권을 청소하겠다라고 기치를 내어 걸고 강경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당이 매기 역할을 수행해서 이 총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대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서 이 야권 내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나 큰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